시간에는 우리 이제 품사 단어의 갈래 배우는 거 계속 이어서 배우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내용 정리하기 전에 우리 품사 분류표 다 외웠죠? 요거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는 그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5원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5원에는 뭐가 있었나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언 중에 서술격 조사도 그렇고 얘네들은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가변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의미에 따라서 요 5원은 또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독립어는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 용어는 동사, 형용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앞에서 말했듯이 서술격 조사와 용어는 가변어인데, 가변어란 무엇이냐면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활용이란 무엇이냐? 자, 그냥 단어가 변하는 게 활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 또는 가는 앞에 말이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또는 가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걸 우리는 형태가 변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는 건 맞는데 국어에서 말하는 가변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본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어미만 모습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책을 읽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책을 읽다는 읽고, 읽니, 읽을래 이런 식으로 형태 변경될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기본형 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요거 갖다가 어간이라고 해요. 어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뒤에 붙인 어미, 꼬리 밑자 써가지고 어미만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 요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애들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하고요. 서술격 조사는 뭐냐면, 자, 나는 학생이다. 자, 여기서 이게 주어죠. 나는. 그다음 학생이다가 서술어죠. 서술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예요. 이다. 근데 요 이다는 활용을 해요. 기본형 이를 유지한 상태로. 자,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학생이며 우리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어때요? 모습이 바뀌었죠. 기본형 이는 붙은 상태로 뒤에 며만 바뀌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품사의 체계를 꼭 외워야 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교과서 얼른 간단하게 문제들만 맞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1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쪽에서는 품사의 분류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았던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여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했었죠. 사과가 먹다라는 문장에서 사과는 형태가 변하지가 않고 있고 먹다만 지금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품사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품사를 나온다고 했었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요 단어들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높다, 가다, 노래하다가, 높다, 가다, 노래하다는 활용을 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높다는 뭐예요? 용언 중에서 형용사, 가다는 동사, 노래하다는 노래한다, 노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동사예요. 자, 우리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자, 명령형 어미,
뭐뭐 해라, 뭐뭐 어라 알아, 또는 현재 시제 선우말 어미, 요게 붙을 수 있으면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 예쁘다와 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각각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한번 알아봐요. 자, 뛰다는 뛰어라 말 되죠. 그 다음에 뛴다 말 되죠. 현재 시제 선어말 하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동사가 맞아요. 자, 예쁘다는 예뻐라 한다고 예뻐지나? 그 다음 예쁜다 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 우리는 전에 한번 선생님이랑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에다가 이 내용들은 채워 넣으세요. 형태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품사 분류 기준을 볼 거예요. 자,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품사를 5원으로 나눴었어요. 기억나나요? 바로 앞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단어가 떡볶이가 요 아주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아주가 떡볶이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서로 바꿀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몸통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체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뒤에 맛있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품사를 분류를 5원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한번 볼까요? 자, 요 몸통 자리, 체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과, 자, 좋다라는 형용사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 수식어니 올 수 있는 것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체온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나요? 날씨, 교실이 있죠. 기억.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수식어. 수식어 중에서도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었는데,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는 애고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애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부사만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앞에 뭔가 수식하는 말이 있다면 이거는 관형사가 올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부사를 써주면 됩니다. 자, 부사는 뭐가 있어요? 교실과 매우가 있습니다. 교실과 매우가 아니라 매우와 무척과 꽤, 이 세 가지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의미에 따라서 품사는 부품사로 나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동사. 수량이나 순서는 수사. 그 다음에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형용사죠. 이게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부품사로 나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볼게요. 이순신.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은 사람의 이름, 책상은 우리 어떤 걸 책상이라고 하나요? 뭔가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의 물건을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이든 사물의 이름. 자, 달리는 거는 뭔가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동작. 이것도 역시 어떤 행위죠. 이거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밑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유관순, 연필, 복도.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걷다, 날다, 흐르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양이가 정말 작고 귀엽다. 형태가 변하는 거는 뭘 지금 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찾으라는 거죠? 활용. 자, 작고와 귀엽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작고의 기본형은 뭐예요? 기본형 찾으려면 작고를 여러 가지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작다, 작으니, 작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유지되는 건 뭐예요? 작이에요. 요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어간이라고 해요. 동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집니다. 자, 귀엽다는 귀엽다, 귀여우니, 귀엽니, 자, 귀여우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귀여우는
이제 우리가 비읍 불규칙이라 그래서 자, 귀엽다는 요게 기본형이에요. 이건 일단 외워두고 나중에 불규칙 활용 같은 거 자세하게 배울 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작다와 귀엽다는 활용을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고, 작다, 작니, 작지, 작으면 이런 식으로. 또 귀엽다도 어때요? 귀엽다, 귀엽네, 귀엽지. 귀여우니는 귀엽에다가 은이가 붙으면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 그래서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고 특정한 예외적인 현상이라서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엽다의 귀엽다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고 그냥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은 이렇게 된다.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고양이, 체언, 명사. 정말은 뭔가요? 정말은 뭘 꾸며주나요? 정말 작다. 또는 정말 작고 귀엽다. 이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정말이 지금 체온 꾸며주나요? 아니죠. 용어 꾸며주고 있죠. 용어는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와 부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 배우는 꽤 유명하다도 필기에 넣읍시다. 그 다음에 단어가 나타내는 공통적 의미도 역시 자, 꽃, 바다, 윤동주는 뭐예요? 명사죠? 그 다음에 그래 아이고 여보게는 뭐예요? 독립언이었죠. 감탄사. 작다 빠르다 예쁘다는 뭐예요? 사물의 상태나 성질, 동사가 아니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품사의 종류와 특성,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 한번 볼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명사,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명사라고 합니다. 자, 명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는 이제 구체 명사라고 해요. 근데 뭐 사랑이나 우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이름은 우린 추상 명사라고 합니다. 또 이 특성 말고 우리 또 배운 거 있어요.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명사, 그리고 고유 명사도 한번 배웠었죠. 우리 어떤 특정한 우리의 이름들, 그리고 뭐 한라산 이런 특정 산 이런 거 고유 명사라고 한다고 했고, 온리원. 그 외에 일반적인 애들은 일반 명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초코파이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죠? 명사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명사 여기 찾아 쓴 거 다 보이죠? 어렵지 않죠? 수학, 문제, 주의, 도서관, 제야책, 요거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신하는 명사예요. 대신 대자라고 나와 있죠. 대명사. 그래서 나, 너, 우리 같이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 저것, 여기, 저기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인치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나와 가까운지 또는 듣고 있는 너와 가까운지 아니면 우리 둘한테 모두 뭔지에 따라서 이, 그, 저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거는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대명사로 바꾸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쉬워요. 현우와 나는 인칭 대명사 우리로 바꾸고, 입장권은 지시 대명사 이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라고 하지 않고 저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으로 바뀌었어요. 공연장. 왜 여기 이곳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난 일기를 쓰고 있고 그 공연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 공간.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수사를 볼게요. 수사는 우리 수량, 순서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 둘, 셋은 수량,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예요. 이런 걸 우리는 수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거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뮤직한 표현으로 양수사, 수량, 순서는 서수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흘려듣는 식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수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해보시오. 자, 스스로 한번 해보고 확인해 보세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지금까지 한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으로 주로 써요.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통, 몸체자를 써가지고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활용하지 않죠. 자, 동사 형용사 한번 볼까요? 자, 동사 형용사. 동사는 뭐예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동사라고 움직인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동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날아간다 이거 동사예요.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그리고 명령형 종결 어미 뭐뭐 어라 알아 붙을 수 있으면 동사, 가능하지 않으면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여기서 문장에서 동사 찾고 기본형 써보게 해볼까요? 자, 꽃씨를 심었다, 오르다, 보자. 자, 심었다의 기본형은 심다예요. 심다. 사전 찾을 때 찾는 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오르다, 보다. 자, 심다라는 기본형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과거 시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어말 어미 ot을 씁니다. 또는 at. 그 다음에 종결 어미 다, 평소형의 종결 어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석을 하자면, 자, 오르다는 오르라는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 평소형 종결 어미 이렇게 쓰인 겁니다. 기본형에. 그 다음에 보자는, 자, 어간 기본형에다가, 자, 뭐뭐 하자 청류형의 종결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심다, 얘는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걸 빼고, 그 다음에 기본형은 오르다, 이거는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청유형 종결어미니까 기본형 다, 보다가 그 평소형이 됩니다. 요거 다 필기해 주시면 돼요. 자, 형용사 한번 볼게요. 자, 형용사는 말 그대로 모양형, 얼굴용, 말씀 살짝 써가지고 형용사예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각각의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의미들 나오죠. 제일 처음에 요거 다 꼭 외워두세요. 수행평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다음에서 형용사를 모두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찾는 거죠? 알다, 안다 되죠. 또 알아라, 넌 좀 이거 좀 알아라 되죠. 그러니까 동사예요. 말하다는 어때요? 말하는 거 동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한다, 또 말해라 가능하죠. 선생님 근데 말해라는 왜 형태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오라가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말하다에 우리가 알아 또는 어라가 붙으면, 보세요, 하에 아 또는 어가 결합을 하면 말해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말한다도 가능하고 선어말 시제, 선어말 어미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편하다, 푸르다, 아름답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설명해주는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쓸 용, 말씀 얹어 써서 용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형태가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활용이라고 합니다. 용언의 활용.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했던 어간 어미 얘기 나왔었죠. 우리 동사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기본적인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관형사 부사 볼게요. 자, 관형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체온 앞에 놓여 그 체온을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해요. 개념 이거 잘 알아두라고 했었죠. 각 단어, 각 품사의 개념들. 자, 그래서 여기 새 신발에서 그냥 신발이 아니라, 헌 신발이 아니라 새 신발. 요거 어때요? 체온, 명사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발, 이 신발, 그 신발도 아니고 저 신발도 아니고 이 신발. 그리고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정말 슬프다. 자, 각각 한번 볼게요. 새와 이는 둘 다 신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나요? 슬프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맞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관형사의 특성은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라는 거는 그 명사의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꾸며주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 세, 이, 세, 가, 뭐 이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쵸? 자, 부사는 우리 정말 슬프다의 정말을 우리가 부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뒤에 오는 슬프다라는 말을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슬퍼, 좀 더 클리어하게 뜻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언을 꾸미는 단어를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 형용사를 모두 꾸며요. 부자는 곁다를 부자, 사자는 말씀 사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역시 이제 앞에 나왔던 관형사처럼 이제 꾸미는 역할을 하고 형태가 변하지가 않는데, 지금 관형사랑 차이가 뭐예요? 조사가 안 붙는 말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정말로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이거 보조사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정말이다 그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사는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여기 우리 단어 채워놓도록 합시다. 여기서 빨리가 달린다를 꾸미고 있고 무척이 아름다웠다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부사가 빨리와 무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부사가 꾸며주는 단어는 각각 달린다, 아름다웠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품사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관형사 부사의 특성은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죠. 형태 변하는 거는 용언과 뭐였어요? 서술격조사밖에 없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볼 거예요. 자, 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혼자 쓰일 수가 없고 다른 말에 붙는 애들을 조사라고 해요. 자, 무엇 때문에 가와 나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가와 를 때문입니다. 자,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자격을 주고 있어요. 얘는 주어의 자격을 주고 있고요. 얘는 목적어의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 뒤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사라고 합니다. 조자는 돕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